예, 반갑습니다. 이제 역자서문 들어가기 전에 디가 니까야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디가 니까야입니다, 그죠? 아마 우리 관호사 오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익숙하셔서 뭐 디가 니까야 뭔지 아시겠지만은 아마 이제 우리 그죠? 그 상좌부 불교, 우리 이제 초기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 디가 니까야고 뭐 이상한 뭐 한글도 아니고 뭐 한문도 아니고 뭐 또 이상한 말을 하나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죠? 여기 이제 역자서문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처님께서 45년 깨달으시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반열반에 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그죠? 이거는 불교로 보면은 그 부처님 직계 제자들을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우리의 스승이신 그죠? 불교의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인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 계신 시대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근원 토대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는 뭐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불교 즉 부처님 가르침을 그죠? 그 실천을 해야 됩니까? 그건 뭐 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45년 가운데 있잖아요. 부처님 일대기를 깨달으시고 우리가 반열반 하실 때까지 딱 우리 초기 기원으로 보면 딱 45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45년 기간은 딱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20년, 후반부 25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25년부터 왜냐하면 부처님 언젠가는 그죠? 물론 우리 깨달음의 경지에는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만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부처님은 언젠가는 인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죠? 이 불교라는 인류의 그죠? 가장 그죠? 위대한 자산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물론 그죠? 니까야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다음에 주석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석서를 종합해서 보면 있잖아요. 21년째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설법을 하기 시작해서 21년째 되는 때부터 특히 그 뭡니까? 우리 그 사와티라 그러죠. 그죠? 기원정사. 다 가보셨죠? 그죠? 제따와나 그 기원정사에 주로 그 사와티에서 주로 24년을 한 곳에 머무십니다. 물론 해제 때는 이제 우리가 유행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교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결제를 한 곳에서 24년 동안 있잖아요. 한 곳에서 계속 결제를 하셨다는 것은 안거를 하셨다는 것은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게 뭡니까? 법 체계화라고 여기 저는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화하는 작업. 왜 체계화해야 됩니까? 이거를 체계화해야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그죠? 불교가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우리 인류의 영원한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내놓은 것이 우리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경장, 율장, 논장, 우리 빨리 3장이라 그러죠, 그죠? 3장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크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죠? 출가한 스님들의 생활 규범, 그걸 우리는 율장이라 그럽니다, 그죠? 율장을 결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부처님이 45년 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체계화해서 내놓는 작업.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절반 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 1차 합송이라고 그러죠. 1차 결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때 당시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이제 큰 제자들 중에 남아 있었던 제자 중에 가장 권위가 있었던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뭡니까? 선종의 그죠? 그 시조로 보는 누굽니까? 마하가섭존자. 그죠? 마하가사파 존자입니다. 마하가섭존자가 그때 당시 최고 권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부처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난다 존자죠. 그죠? 그다음에 율장의 대가 권위자는 누굽니까? 우빨리 존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빨리 존자는 막 율장 부분이니까 우리 지금 경장의 그건 아니니까죠. 좀 놔두더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 이 두 분이 뭡니까? 1차 결집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율장은 우리 좀 고려하지 않다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화는 이미 그죠? 그 부처님 후반부 그러니까 깨달으시고 21년째부터 사와티에서 그 사위성 기수급 고도원에서 주로 그 작업을 하셨고 이거를 완전히 그죠? 우리 성단에서 공인을 받는 작업이 1차 결집입니다. 그래서 1차 결집에서 아난다 존자가 주로 암송을 하고 대중이 그걸 듣고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맞다. 그렇죠. 우리 그 일종 회의잖아, 그죠? 그렇죠. 혼자 또 외운 니혼처 외운 거지. 그거 우리는 모른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라한 500명을 뽑자는 거죠. 뽑아가지고 그 대권위 있는 아라한들이 아난다 존자가 쫙 합송하는 거를 그죠? 이걸 하는 거를 듣고 같이 합송을 하고.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공인을 합니다. 그 작업을 무려 7개월 동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집된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모은 것을 우리는 니까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까야는 뭔가 하면 영어로 하면은 콜렉션입니다. 왜냐면 요새는 영어가 훨씬 빠르죠, 그죠? 여기 오신 분들도 제가 환갑 지났어요. 제 또래 밑은 어떻게 됩니까? 영어가 한자보다 훨씬 수월습니다. 맞죠? 그래서 콜렉션입니다. 콜렉션은 한국말로 하면 모음입니다. 그렇죠? 뭐 모음일까요? 부처님 말씀을 모은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렉션.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작년까지 구라를 많이 쳤어요. 콜렉션 하면 무슨 콜렉션이 생각납니까? 김숙자 콜렉션. 그죠? 저 서울 청남동 가면 실제로 김숙자 콜렉션이 있습니다. 김숙자 콜렉션에 뭐 콜렉션 해놨어요. 근데 콜렉션은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콜렉션이면은 모은 거니까 옷을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경상도는 아무 따나 있잖아요. 막 창고에 확 처박아 넣어놓으면은 그게 그 김숙자 콜렉션입니까? 아니죠. 맞아, 죽을 짓이죠. 맞죠? 그 있잖아요. 김숙자가 한국의 최고 그입니다. 그 의류 디자이너입니다. 됐죠, 그죠? 최고 권위자가 한 그거를 창고에 그냥 있잖아요. 수백 점을 확 처박아 놨다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류를, 그렇죠. 핵심이 분류죠, 그죠? 어떻게 분류해야 됩니까? 예? 롱드레스. 맞죠? 투피스. 쓰리피스는 없죠? 쓰리피스 있어요? 쓰리피스가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조끼. 저는 그걸 몰랐네요. 좋습니다. 그럼 쓰리피스. 자, 롱드레스. 롱드레스니까 그 원피스겠죠, 그죠?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란제리. 또 그다음 뭡니까? 뭐 하다못해 구두는 아니다, 그죠? 그렇죠. 스타킹. 됐죠, 그죠? 이런 거를 딱 분류를 해서 그것도 뭡니까? 차곡차곡 이제 멋지게 이쁘게 해서 딱 해놔야 그게 그죠? 그 강남 그죠? 청남동에 있는 김숙자 콜렉션이겠죠. 하다못해 그죠? 그 디자이너 김숙자 씨가 만드는 옷도 그렇게 귀하게 했잖아요, 그죠? 차곡차곡 해서 분류를 해서 딱 해놨는데 이 니까야는 뭡니까? 뭐를 모은 겁니까?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 가르침을 모은 겁니다. 맞죠? 이거를 지맛대로 있잖아요. 아무데나 참고 처박아 놔놓으면 그건 아니죠, 그죠? 그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상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분류했겠어요? 왜? 그걸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5가지 방을 나눕니다. 됐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뭡니까? 뭐 하면은 기느냐, 자르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제일 기본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긴 것만 뽑아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롱드레스. 됐죠? 원피스, 롱드레스. 그걸 뭐라 그래요? 원피스라고 하는 거 맞죠? 예, 원피스니까 롱드레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롱드레스를 있잖아요. 쫙 뽑으니까 34가가 뽑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게 디가 니까야입니다. 그죠? 디가 니까야죠. 디가는 뭡니까? 이게 롱입니다. 롱드레스. 그죠? 니까야는 뭡니까? 롱 콜렉션. 실제로 그렇습니다. 롱 콜렉션입니다. 직역하면 롱 콜렉션입니다. 그죠? 롱 드레스 콜렉션. 이러면 훨씬 안개하기 수월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디가 니까야랍니다. 그럼 이제 긴 거 뽑아냈으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 뭐 뽑아내면 될까요? 긴 거 다음 거겠죠? 안 긴 거. 그 나머지는 다 안 긴 거잖아요. 그죠? 안 긴 거 나머지 중에서 뽑아내려 하면은 길을 가고 뽑아내려면 뭡니까? 긴 거 다음이 뭘까요?
긴 거, 짧은 건데, 짧은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중간 거. 이거는 무슨 드레스는 무조건 중간 겁니다. 그래서 중간 거 152개를 뽑아내 갖고 중간 거를 모았습니다. 중간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죠? 미들 콜렉션입니다. 와, 정말 좀 미들 콜렉션 있나?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맞지만 니까야. 됐죠? 맞지마까 딱 중이란 말입니다. 그죠? 니까는 콜렉션. 됐죠? 중국과 일본에서 부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부. 긴 거를 모았으니까 뭡니까? 예, 장부. 이러면 되겠죠? 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짧은 거만 이제 싹 남았죠? 그죠? 짧은 거를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요? 짧은 거 중에 뭔가를 또 분류해내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좀 롱드레스 뽑아내고, 그죠? 미들 때는 뽑아내고, 짧은 드레스가 있잖아요. 창고에죠? 수백 개, 수천 개가 처박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면 내면 될까요? 그래서 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란제리는 란제리대로, 스타킹은 스타킹대로. 또 뭐 있어? 많은 게 있어야지. 그죠? 좋습니다. 그럼 양말도 합시다. 양말은 양말대로. 남자 옷도 넣읍시다. 그 남자 옷 넣어야 아는 게 있어야지. 그죠? 그 또 뭐 있어요? 와이셔츠, 그죠? 셔츠 이런 게 경상도 말이 알아갖고요. 와이사스, 그죠? 와이사스 뽑아내고 또 뭡니까? 반팔티, 그죠? 긴티 이런 거에서 쫙 뽑아냅니다. 이게 뭐로 무슨 그거로 뽑아내는겁니까? 우리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불교식으로 하면 이걸 주제로 보면 되겠죠. 그죠? 주제별 모음입니다. 그래서 상유따 니까야가 상부라는 거예요. 상유따 니까야는 이거는 주제별, 예, 주제별 모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또 한 수천 개 되겠죠. 남은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그만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주제별로도 싹. 그러니까 상유따 니까야는 56개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56개 주제로 쫙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주제별로 분류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주제별로 뭐 맞는 건 다 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죠? 자, 그죠? 이 가르침 안에, 그죠? 하나의 경 안에 주제가 몇 개 들은가? 이래 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한 경 안에 가르침 주제가 하나 들어있으면은 하나의 모음. 이래 하면 되겠죠. 그죠? one collection. 그죠? 두 개가 들어있으면은 two collection. 이래 하면 되겠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모음, 둘의 모음, 셋의 모음, 넷의 모음 이래갖고 11개의 모음까지 해놓은 것이 앙구따라 니까야입니다. 됐죠? 그 숫자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앙구따라는 것은 숫자가 하나씩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앙가하고 우따라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앙가는 구성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구성 요소. 그러니까 가르침 안에 한 개의 가르침이 들었냐, 두 개의 가르침이 들었냐, 이거죠. 우따라는 뭡니까? 증가하는 거.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 말했어요. 정일암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일본에서는 이걸 새로 해서 정지부라고 옮겼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이제 그 외에도 또 뭡니까? 이런 기본 구조는 안 들어간데 또 뭐 여러 경쟁군들이 많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걸 모은 것을 우리는 쿠따까니까이라고 합니다. 소부라고 합니다. 쿠따까니까이는 말은 쿠따까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는 경전군들이 크게 15개가 들어있습니다. 조그운 경전들이 있잖아요. 쿠따까니까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수따니파타 들어보셨죠? 그죠? 수따니파타, 법구경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는 소위 말하는 쿠따까니까에 들어있습니다. 예, 쿠따까니까이랍니다. 이거는 이게 작기 때문에 소부라고 일본에서 이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하면 시간 다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옮겼는데 그 중에서 디가니까는 뭡니까? 예, 그 부처님 말씀 중에 제일 긴 것만 뽑아냈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뽑아낸 겁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5분 니까의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이란 것은 항상 중요하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길어서 처음에 빼냈다 하지만은 그래도 있잖아요. 처음이라는 거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거 디가니까의 34개의 경은 그죠? 3개 그죠? 우리 그 뭡니까?
품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제1권은 이 품은 우리가 세 권으로 번역했잖아요. 세 권으로 번역한 것은 제가 제 멋대로 그죠? 1권에는 요거 넣고 2권에는 요거 넣고 요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세 권으로 전승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 가지로 전승되어 올 때는 이 세 가지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그 계엄품이라 합니다. 그 책을 안 보고 막 이야기를 할게 좀 그 도표 있죠, 그죠? 22페이지입니까? 예, 21쪽에 보면은 그 도표 있죠, 그죠? 찾으시죠? 예, 그거 보면은 이거를 그죠? 우리 이제 디간니까야에 들어있는 그죠? 그 뭡니까? 222쪽으로 가 보면은 몇 개입니까, 경이? 34번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34개 경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21쪽으로 가서 그죠? 그거 보면 품해서 계엄품 해놨죠. 거기 몇 개입니까? 13번까지 들어있죠. 그리고 요 13개 경이 요 지금 1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4번부터 그죠? 23번까지 이 10개 경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대품이라 부르고 있죠. 그죠? 이제 길지만은 그죠? 이 경들이 다 길지만은 특히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대자는 우리 대는 항상 좋은 거죠. 위대하다. 그죠? 길이가 긴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그죠? 중요한 어떤 그죠? 뭐 개별적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24번부터 있잖아요. 마지막은 뭡니까? 빠티카품이라 부르죠. 그죠? 예. 요 빠티카품이라 부르는 이유가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우리 그죠? 그죠? 이 1권을 계엄품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계엄품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 13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그죠? 13개 경에 단 하나의 경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계온, 즉 계학에 대한, 계에 대한이잖아요. 계행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연구로 해서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죠.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본문 들어가 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죠. 계엄품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경에 포함된 1번부터 13번, 1번 법망경부터 13번 뭡니까? 산명경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죠. 우리 계에 관한 즉 계행에 관한 경이 그죠.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라는 이런 똑같은 가르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요 그 계엄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디간니까야라는 뭡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해서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간니까야라는 뭡니까? 긴 길이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 부제로 앞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책 제일 앞에 보면은 길게 설하신 경 이랬죠, 그죠? 이거를 갖고 대림스님하고 저하고 삶을 되게 했어요. 긴 길의 경은 좀 의역이죠. 길게 설하신 경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길다는 거는 맞지만 그죠? 설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긴 모음 이래 돼야 되는데 그죠? 직역을 하면 긴 모음이죠. long collection 그죠? long collection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장 선생님이 뭡니까? 뜻이 전달된다. 그죠? 긴 모음 이게 뭐냐 이게 그죠? 맞죠? 예. 그래서 길게 설하신 경이라고 경들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확 밀고 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존경하는 스님입니다.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예. 근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이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나왔어요. 초기불전연구원이 그것도 지금 한 2002년도에 설립해갖고 그죠? 한 15년, 16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빨리 3장을 지금 그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을 2002년도 설립해가지고 저는 소위 말하는 지도법사입니다. 예, 지도법사고 원장 스님은 말 그대로 초기불전연구원 원장입니다. 원장이 높습니까? 지도법사가 높습니까? 예? 그렇죠. 누가 들어도 원장이죠. 우리 불자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원장 스님.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은 출판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출판사 등록은
사람 이름으로 해야죠. 누구 이름으로 대가 있을까요? 원장 스님 이름으로 대가 있을까요? 지도법사 스님 이름으로 대가 있을까요? 그렇죠. 원장 스님이 출판사 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 스님 뜻에 따라서 길게 설하신 경회인데 뭐 제가 봐도 있잖아요. 예, 뜻을 확 드러낸 데는 아주 아주 그 효과가 있고, 예, 그래서 원장은 아무나 하나, 그죠? 예, 제 같은 사람은 시켜줘도 못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벌써 했으면 거들나서 있잖아요. 한 꼴 보면 그렇죠, 그죠? 예, 거들나 갖고 뭐 완전 그래 돼서. 근데 우리 꼼꼼하신 우리 대림 스님께서 원장을 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회양을 이래 해야죠, 그죠? 예, 우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